자, in a way 이런 식으로 poetry is just like that. 시가 그것과 비슷하대요. 아니 지금까지 실컷 걸레 짜는 얘기했는데 시가 이거랑 비슷하대. 자, 왜 그럴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봐. 자, 여기 걸레 쪼가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에 젖어 있다고 쳐볼게. 물에 젖어 있어. 이걸 이렇게 비틀어서 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요. 그럼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 걸레를 다시 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렇게 뜨문뜨문 남아있겠죠. 물기가. 그렇죠? 자, 이걸 똑같이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글이 있어요. 이렇게 글이 써있어. 이런 글이 있다 쳐보자. 이 글을 짜. 이 글을 짜. 걸레 짜듯이 짠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짜면은 뭐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뭐냐면요. 여기서 물이 빠졌죠?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단어가 빠지는 거야. 됐어? 이렇게 짜버려. 그러면은 짜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고 나면은 단어가 몇 개만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은 단어가 몇 개만 남아있네. 이 몇 개만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함축하고 압축된 거죠. 이걸 가지고 시를 만드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젖은 걸레를 짜고 난 다음에 물기가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인 것처럼요. 시를 쓸 때도 일반적인 글을 쥐어 짜갖고 다시 펼쳐보면 단어가 몇 개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비유한 거야. 이해돼? 이거 이해하면 이걸 끝났어요. 이거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없어요? 없어? 넘어간다? 넘어가? 오케이, 알았어. 자, 다 이해했으면 이제 끝났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뒤에 나와. 읽어볼게. 또 나왔어. 더비교급 또 나왔어. 맨날 나오죠?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잘 따라와. 더 많이 squeeze가 이게 쥐어짜다라는 뜻이야. 너가 더 많이 쥐어짤수록 뭐를? letters, 글자를, words, 단어를요, adjectives, 형용사를, verbs, 동사를, nouns, 명사를, and so on, 기타 등등을. 그래서 이런 거를 너가 더 많이 짜낼수록 while 뭐뭐 하면서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여기서 integrity가 온전성이라는 뜻이에요. 온전성. preserve는 보존하다는 뜻이죠. 잘 따라오세요. 여전히 보존하면서 뭐를? 온전성을. 무슨 온전성? of the intended meaning. 그 의도된 의미의 온전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쥐어 짜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면 안 되잖아. 이 의미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의미는 유지돼야 돼. 우리 아까 전에 코쿠닝 말했잖아. 코쿠닝. 그쵸?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는 생활이라는 의미의 온전성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 의미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비유할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코쿠닝이 되는 거죠. 한 단어로 줄였죠. 됐어? 그러니까 온전성을 유지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바뀌면 안 되잖아. 됐어요? 그걸 유지하면서 최대한 이런 거를 쥐어 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그 시가 더 좋아진다고요. 시는 핵심이 뭐라고요? 단어를 적게 쓸수록 좋은 거니까. 그쵸?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nce, 따라서 in poetry, 시에서는요.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밑줄 쳐놓고 이제 시험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다음 글에서 밑줄 친 less is more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해석해 볼까요? 더 적은 것이 더 많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대요. 그럼 여기서 더 적은 거는 뭐고 더 많은 거는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럼 더 적은 거라는 건 뭐가 더 적다는 것 같아요? 시에서 단어의 개수. 단어의 개수가 더 적잖아요. 시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뭐가 더 많습니까? 개수는 적어. 개수는 적은데 뭐가 많죠? 시에서는요. 함축된 의미가 많죠.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함축된 의미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는 게 뭐가 적다? 개수가 적다고. 근데 많은 건 뭐가 많아? 의미,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수록 뭐에서 좋다고? C에서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게 바로 C에서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목을 읽었잖아. 뭐라고 읽었습니까? C에서 단어를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즉 단어가 적을수록 C에서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C라는 것 자체는 원래 우리가 최대한 함축하고 압축하고 비유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C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더 적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거랑 아까 말했다시피 이 걸레 짜는 거 이거를 이제 같이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낼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잖아. 걸레에서 물 짜는 거랑 이 C 얘기랑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비교되고 있는 관계성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관련해서 시험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걸레에서 물을 쫙 짜면은 물이 쫙 빠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물기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글에서 쫙 짜갖고 단어나 이런 걸 쫙 추출하면은 얼마 안 남는 단어가 남게 되죠. 이게 바로 뭐다? 함축어다. 그래서 함축이란 말이 지금 본문 끝났는데 함축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죠.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im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알려드린 거예요. 함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강의 2번까지 봤고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지문은 좀 재미있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1강의 3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문은 조금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 그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분석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운전할 때 우리가 평소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seem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some people이랑 노즈가 이제 똑같은 녀석.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불러요. 동격.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ic 하대요. 오, 진짜 소시오패스가 돼. 소시오패스 같네. 항상 화가 나 있거나 소시오패스 같아. 소시오패스가 원래 반사회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뭐냐면요. 주제와 관련 없어요. 주제와 관련 없고 그냥 도입부로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냥 항상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되게 뭔가 맨날 빡이 쳐 있고 맨날 사회 탓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for most of us.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지만이란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however 같은 거.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each situation을 하대요. 그것은 상황적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bad attitude를 말하는 거예요. bad attitude,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항상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지, 미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저놈은 항상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상황적이에요. 상황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태도로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태도로 임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쁜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can be quickly summoned. 빠르게 소환될 수 있대요. 뭐가? 나쁜 태도가. 어떤 때? When we are put in triggering circumstances. 우리가 놓여질 때, 어디에 놓여질 때 triggering circumstance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촉발하는 상황, 이 트리거가 촉발하다, 유발하다 이런 거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촉발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라는 거. 그럼 그 촉발하는 상황이 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like driving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됐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쁜 태도를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나쁜 상황이래 소리. 나쁜 태도가 이제 발현되는 그 상황,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됐어? 이때 나쁜 태도가 빠르게 소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 옆자리에 타봐라.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얌전하고 좋은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이제 욕을 엄청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거든요. 간혹가다가 아니죠.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운전만 하면 그럼 이게 나쁜 태도가 발현될까?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전 아니에요. 저 운전할 때 되게 얌전하고요. 제가 보기보다 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저 되게 쫄보처럼 운전하고요. 막 이제 앞에서 막 껴들려고 하면요. 아유 예 형님 가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껴줍니다. 저는 그래요. 저 진짜 운전하면서 욕해본 적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가.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그것은요, 뭐뭐처럼 보입니다. To bring out,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를요? The worst를요. 최악의 것을 in us, 우리에게서. 그것은 우리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운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대요. 뭘까? 볼게요.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이 뭐냐면요, 운전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운전 중일 때 we tend to be,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very defensive 하고요, territorial한 경향이 있대요. defensive, 되게 방어적이고요. territorial, 영역 보전적인 이런 경향이 있답니다. 이 영역 보전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재밌는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 앞에 차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근데 나 되게 공감 갔는데, 자동차가 이제 어떤 자동차가 이게 꼽사리를 끼려고 해요. 근데 끼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껴들잖아요. 예를 들어 내 앞차의 앞에 이렇게 껴들잖아. 그럼 내가 기분이 안 나쁘거든. 근데 얘가 내 앞으로 껴들잖아. 그럼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 얘가 여기에 끼나 아니 내가 늦게 도착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여기 끼면 기분이 안 나쁜데 여기 끼면 기분이 나빠. 내 앞에 끼면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거에 관한 실제 그 논문이 있었거든요. 왜 내 앞자리에 끼면 기분이 나쁠까라고 하는데, 그 논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때요, 이 내 차와 앞차의 사이 공간이죠. 요 사이 공간을요 본인의 영역이라고 인지를 한대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앞차가 어떤 차가 내 앞에 낀다는 것 자체가 내 영역에 침투한다라고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에 끼면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봤는데 와 진짜 나 한 대 맞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 꼈을 때 기분 안 나빴는데 여기 꼈을 때 기분이 나빴구나.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게 운전을 해보면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역 보전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방어적이고 영역 보전적인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will be have, 행동할 거랍니다. much more aggressively,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요. 뭐보다? 우리가 그러할 것보다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그러하대요. 그러하다는 거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behave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행동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여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내 앞으로 이렇게 꼈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랑 싸울 건가요? 너 뭐야? 야, 너 왜 내 앞으로 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얘가 이렇게 자동차가 껴들면은 막 빵빵 막 하이비 빠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불빛 켜고 막 창문 열고 야이 뭐 개어쩌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하면요? 운전만 하면요. 즉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나쁜 태도가 발현되는 거죠. 왜 운전만 하면 나쁜 태도가 발현될까? 그 이유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따 볼게요. 자, 봅시다. 자, road rage.
이 rage라는 게 분노를 터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통 터뜨리기 이런 겁니다. road는 길이니까 도로니까. 그럼 도로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랍니다. 모두 너무나 흔한 반응이래요. To trivial events, 사소한 사건에 대한 그냥 너무나 흔한 반응이랍니다. 근데 그 사소한 사건이 뭔데요? Like 뭐와 같은 거죠? Being caught up in traffic, 교통 흐름에서 끼어들기를 당하는 거예요. Being caught이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건. 아니 내 앞에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 사소한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한 너무나 흔한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도로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라고. 빵빵 하면서 아 이 자식이고 감히 내 앞에 껴들어? 막 이런 거. 됐어? It turns out. 자 여기서 이은 가주어니까 해석이 없습니다. turn out은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절 이하임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대절 이하가 먼저 볼까요?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은 are more likely to take. 자, 한번 볼까요? be likely to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인데 앞을 보면은 more가 있어요. more. 그럼 more가 붙었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take more time. 자, take의 time이 나오면요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시간이 걸리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볼까? 뭐임으로 드러났다. 우리 중 대부분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하는데? Leaving a parking lot. parking lot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럼 주차장을 떠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if 뭐 한다면?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의 C는 지각동사라는 놈이야. 지각동사.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런 형태가 옵니다. 얘가 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본다면 뭘 본다면? 누군가가 waiting for our spot. 이 spot이 장소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장소가 뭐야? 주차장. 됐어? 우리의 장소를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자, 직역은 다 있는데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제가 에버랜드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정말 적게 가면 한 달에 한 번 가고요. 자주 가면 1,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에버랜드를 되게 자주 가요. 우리 아들내미가 에버랜드 가는 거 좋아하거든. 제가 이제 연간 회원권이 있어갖고 자주 가는데 에버랜드 갈 때마다 이거를 당하는데요. 뭐냐면요. 그 에버랜드 이제 그 정문에 보면 정문 그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 캐리비안 베이랑 이제 에버랜드 이용하는 그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그 겁나 빡세거든요. 주차장이 맨날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차하려고 가면은요. 주차장이 뭐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차들이 이렇게 있어. 다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짐을 싣고 이제 이쪽 차로 가고 있는 거야. 나가겠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나가려나 보다.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깜빡이 켜고 대기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겠죠. 그럼 진짜로 어떠냐면요. 이 사람이요. 짐 싣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겁나 천천히 가요. 나갈 생각을 안 해. 진짜로. 안 나가. 짐 싣고 뭐 다 했는데 안 나가 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가 빡쳐갖고 문 열고 나와요. 문 열고 나와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혹시 나가시나요? 차 빼시나요? 아 네. 그러면 저희 좀 되게 좀 빼주실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말하고 오잖아. 바로 뺍니다 차를. 그럼 이제 난 여기다 대는 거예요. 됐어? 지금 이 상황인 거야. 봐봐. 다시 읽어볼게. 우리 대부분은요. 여기서 우리 대부분을요. 요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운전자. 우리 대부분은요. 어떤 경향이 있다고요? 주차장을 떠나려고 할 때 시간을 더 오래 끝나는 거야. 시간을 더 오래 끝나고 뭐 한다면? 우리가 본다면요. 뭘 본다면? 누군가가 내 주차장을 기다리고 있네? 내 주차자리 기다리고 있네? 얘가 내 주차자리 기다리고 있네? 이걸 보면은 아까 영역 보전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내 자리인 거야. 이 자식이 내 자리에 들라고 하네? 좀 천천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이것도 어때요? 나쁜 태도죠. 되게 양아치. 아니 너무 나쁜 거죠. 아니 빨리 빼면 되잖아 이거를.
근데 괜히 이제 어유씨 감히 내 자리에 되려고 하네? 한번 천천히 기다려봐. 이렇게 된대요. 이것만 보면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빼면 되잖아. 무슨 못된 심보예요. 그쵸? 근데 이렇다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f the other driver. 자, 만약 상대편 운전자가 honks or flashes his lights래요. honk가요, 빵 하는 거야. 빵. 경적 울리는 거. flashes his lights니까 그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거죠. 딸깍딸깍딸깍 해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빵 하거나 불빛을 깜빡거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얘가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빵! 야 빨리 빠져! 막 불빛 깜빡거리면서 이씨 빨리 안 빠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걸 당한 운전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We will take even longer. 우리는 더 오래 시간을 끌 거랍니다. 깜빡거리는가? 그래 뭐 불빛 깜빡거리는가? 해봐. 응, 안 빼. 이런다고요. 완전 야가죠.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이것이 바로 뭐랍니까? 수동적인 공격성의 좋은 예시돼요. 이게 수동적 공격성이래. 수동적인 거죠. 내가 대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막 뭔가 불만을 표출하면은 네 그러세요. 나 안 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수동적 공격성.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한 게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어떤 상황? 운전만 하면 우리가 인성 쓰레기가 된대. 운전만 하면.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죠. 예시 들면서. 그럼 대체 왜 운전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성 쓰레기가 되냐고. 이유가 안 나왔잖아. 그 이유가 이제야 나옵니다. 이제야 나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요거야. 요게 핵심이야. 뭐라고 나뉘지 볼까요? The anonymity and insulation.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anonymity가 뭐냐면요. 익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익명성. insulation이 단절성이에요. 단절성. 익명성과 단절성이랍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익명성도 아니고 단절성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각자 지금 자동차 안에 있다고 해요. 그럼 저 차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익명이죠. 단절돼 있죠. 이런 상황이야. 익명성과 단절성인데 익명성과 단절성이 어떤 녀석이냐? 이런 녀석이야.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움직이는 상자. 이게 뭡니까? 자동차죠. 움직이는 상자. 즉 자동차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뭐뭐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석이. 자동차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익명성과 단절성이 allows, 허락한다, 허용한다. 뭘? 우리가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자동차를 예시로 들었죠? 예시 들 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 얼굴을 맞대보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전원은요. 저에게 친절하고 되게 뭔가 상냥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누가 이제 집에 갔어.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이제 같은 반 이제 우리 학원 다니는 예를 들어 효정이라고 해볼까? 효정이한테 막 DM을 보내갖고 오늘 로이 새끼 씨 막 겁나 뭐라 하더라.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해.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고 이제 익명 게시판 딱 들어가. 막 이제 아이디 이응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아이디 주소 뭐 192 어쩌고 막 써있어. 이렇게만 나와있어. 야 학원 선생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 좀 달아봐라. 아니 썩을놈의 새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막 이러더라. 진짜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의견 좀 줘봐. 이거 뭐예요? 익명성과 단절성이죠. 됐어? 내 얼굴 맞대고 말할 수 있어요? 스무야? 쌤 진짜 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그치?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인터넷에 이게 글을 쓰는 거야. 맞죠? 이게 익명성과 단절성이야. 얼굴을 맞대고는 못하거든. 근데 얼굴을 맞대지 않은 익명성과 단절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욕 겁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롤 할 때요. 익명성과 단절성이잖아. 롤 할 때 욕 엄청 하잖아. 그거예요 그거. 됐어? 응. 너무 웃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해되셨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운전할 때 평소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익명성과 단절성 때문이다. 이유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지문에 이게 빈칸 지문이거든요. 11번. 빈칸이 어디로 나왔었냐면요.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실제.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잘 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될 것 같은데 11강의 4번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요.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야. 이 네 줄이죠. 이게 한 문장이야. 조금 빡센데요. 근데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11강의 4번에 그 분석서에 써있는 제목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시 되는 시장 논리라고 나왔습니다. 이 글은요. 시장 논리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및 정의를 설명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제가 그냥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시장 논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이런 겁니다. 제품의 어떤 품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 논리는 결국 뭐냐? 그냥 아주 쉽게 말할게요.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다. 이게 시장 논리예요. 됐어요? 돈만 많이 벌면 장생이다. 이게 시장 논리입니다. 어디 입장에서? 대표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됐어요? 기업 입장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은 돈만 많이 벌면 장생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사장이야. 내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요. 우리가 뭔가를 제조하는 제조업 회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싸게 사야겠죠. 그렇죠? 또 인건비가 들 거 아니야. 그럼 인건비는 최대한 적게 나가야겠죠. 그렇죠? 내 사장으로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리고 또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 그러니까 노가다 뛰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공장,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해버리면은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을 궁극적으로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요? 홍보를 잘해야겠죠. 됐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지면 뭐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시장 논리 뭐라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 이게 시장 논리라고. 그 얘기예요. 이 글이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 있죠.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뭐 재료를 값싸게 사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죠. 이 방금 말한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알겠죠? 읽어볼게요. 갑니다.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is simple. 시장의 논리는 is simple. 단순하네요. 근데 문장 왜 이렇게 길게 썼어? 단순하다면서. 나쁜 놈이야. Businesses decide. 기업들은요. 결정합니다. 팔기로 결정합니다.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 이라고 나와 있죠. Whatever 하면은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whatever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뭐뭐가 뭐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좀 더 쉬워요. 그들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가면은 해석이 깔끔합니다. 다시 그들의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품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판매하기로 결정한다고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거면 무조건 판매한다. 이게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they will 그들은 뭐뭐 할 거랍니다. 이 will 뒤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잖아. 동사원형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see. 중간에 얘가 낀 거야. If they are rational 그들이 이성적이라면 그들이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뭐 할 거냐면 seek 추구할 겁니다. 뭘 추구할 거냐? The most efficient means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요. 여러분 mean은 의미하다라는 뜻인데 means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서. 알겠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할 거랍니다. 어떤 수단? Of realizing that profit 그 수익을 현실화한다는 거는요. 약간 부드럽게 볼까? 그 수익을 창출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할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기 괄호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됐어요? by의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1번 함으로써, 2번 함으로써, 3번 함으로써, 그리고 4번 함으로써 그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죠. 됐어? 자, 1, 2, 3, 4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재료를 구매함으로써래요.
어떻게 구매해야 돼?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값싸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죠. 두 번째, employing new technology when it increases productivity. 회사가 이것은 회사예요. 그 기업이 productivity, 그 생산성을 증가시킬 때 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신기술을 이용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seeking lower wages to produce more at less cost래요. 그러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임금, 됐어요? 웨이지 임금, 월급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함으로써. 마지막 네 번째, 마케팅, 홍보함으로써 to increase demand for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홍보함으로써.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 논리라고요. 됐어요? 시장 논리는 뭐다? 내가 투자를 적게 하고 버는 건 많어. 이게 최고 아니에요? 이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잖아. 이윤 극대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장 논리라고. 됐죠? 간단하죠?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Because investors dem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from alternative places to park their money. 여기까지가 비커즈절이야. 엄청 길죠? 그래서 좀 잘라서 해석해 볼게요. 투자자들이 리턴이란 건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야, 수익. 투자자들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 어떤 수익이냐? On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 이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냐?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그 수익보다 더 큰 투자랍니다. 어떤 수익? From alternative places. 대안의 장소로부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To park their money. 원래 파크가 주차하다라는 뜻인데 돈을 주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주차한다는 건 뭡니까? 가만히 정지시켜 놓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을 묻어둔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돈을 묻어둔다. 그래서 그들의 돈을 묻어둔 대안거래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처. 이 투자처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더 큰 투자에 대한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내가 설명해 줄 거야. Growth from quarter to quarter is essential. 이 쿼터라는 게 뭐냐면요. 4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연 단위의 분기를 말할 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그럼 이게 4분의 1 단위씩 올라가죠. 그래서 쿼터가 분기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분기로부터 분기까지 이런 뜻이거든. 직역을 하면. 그래서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분기마다.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보자.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이 투자자야, 투자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그냥 쉽게 설명해서 두 군데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로이쌤의 회사에 투자를 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 회사야. 내가 이제 막 펀드 같은 걸 모으는 거야. 여러분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면요, 저희 되게 좋은 상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사를 잘 성장시켜갖고 여러분한테 수익성 많이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이제 막 어필을 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을 가지고 그래? 그럼 투자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 회사에만 여러분이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곳에도 투자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까?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해보자.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걸로 버는 것보다 여기에서 버는 수익에 더 기대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만약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내가 여기 투자해봤자 돈을 별로 못 벌 것 같아. 얘로 돈 버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럼 여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아니 얘로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주식이랑 비트코인에만 투자하지 뭐하러 회사에 투자를 합니까?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읽어볼게. 알고 있는 상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뭘 원합니까? 당연히 수익성을 원합니다. 근데 그 수익이 어때야 됩니까? 내가 돈을 묻어둔 다른 투자처가 있어요. 대안투자처. 이 대안투자처가 뭐야? 이거야. 주식이나 비트코인이야. 됐어? 근데 여기로부터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수익보다 더 큰
투자에 대한 수익을 원하겠죠. 얘보다 더 큰 수익을 여기에서 원한다고요.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은 투자자는 이런 의미에서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투자를 받은 쌤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떻게 해야 돼? 투자해준 사람한테 최대한 리턴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업을 최대한 성장시켜야겠죠. 그렇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또 2차, 3차적인 투자를 해줄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자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기업을 더 크게 늘려나가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장하는 모습을 못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야 원금 내놔, 너 투자할 필요 없어, 내놔, 이렇게 하고 빠져버리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오케이야? 내용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Failure to maximize profit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s 나왔네요. 자, 여기서 failure, 실패죠, 실패. 그럼 뭐 하는 걸 실패하는 거냐? 과로를 실패하는 거야, 과로를. 과로 한번 볼까요? To maximize profit,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실패한대요. 또는요, to grow more, 더 성장하는 것을 실패한대. 뭐보다? 너의 경쟁자보다. 너의 경쟁자보다 성장하는 걸 실패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실패한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Begins a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가 뭐야? That puts a firm out of business if it doesn't reverse the trend래요. firm이 회사란 뜻이거든요. 회사를 둔대요. 어디에다가? 사업의 바깥에다가. 야, 회사를 사업의 바깥에다 둔다는 건 뭡니까? 회사가 도태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의 바깥으로 빠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뭐 하지 못한다면은, 만약 회사가 어떤 트렌드를 뒤집어 놓지 못한다면, 회사가 트렌드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고요. 뭘 못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한다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what you produce, 너가 만드는 것, 또는 the quality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품질은 뭐랍니까? does not matter,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profit and growth meet expectations, 수익과 성장이 기대에 부응하는 한, 이렇게 됩니다. 수익과 성장만 보장된다면 내가 뭘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품질이 어떠냐, 안 중요하다. 이딴 건 안 중요해요.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고. 수익과 성장만 신경 쓰면 그만이라고. 왜? 내가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성장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내가 투자자들한테 뭘 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돈 많이 벌고 있다, 자 내가 이렇게 리턴 해줄게,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투자를 받고 기업이 더 성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불법적인 것만 안 한다면 내가 뭘 만들든 품질이 어떻든 뭔 상관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죠. 이게 뭐라고요? 시장 논리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시 되는 게 바로 뭐다? 시장 논리다. 이 시장 논리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1강의 4번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7강에 이제 레디 남았고 모의고사 이제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까지는 요 자습서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이제 모의고사 이 자습서 있죠? 요것도 잘 챙겨 오시기 바라고요. 모의고사 그 워크북은 아직 제가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돼야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많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기존의 숙제를 하자고요. 됐죠?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나와서 오늘 이제 숙제 지적받으신 분들은 숙제 당연히 마무리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안 된 거는 다 하고 사진 찍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찍고 저한테 보내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 까먹는 사람 아직도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패널기까지. 그렇죠? 재미나? 힘내. 자, 수고들 했고요. 희선은 이제 일단은 가셔서 컨디션이 좀 괜찮으시면 집에서 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